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잠실 나들목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도로, 횡단보도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습니다. 자, 잠실 한강공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잠실 나들목 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공간에서 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자, 이제 잠실 나들목과 한강이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주로 이곳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자,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이곳은 약간 어두워서 아까 조명이 켜져 있는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올해 한국 나이로 75세인 국민 가수 김세환님의 자전거 사랑, 자전거 타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가수 김세환님은 자전거 타기 경력이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먼저 스키를 1968년부터 스키 타기를 즐기셨는데요. 스키를 타시다가 1986년경에 미국에 가셔서 스키를 타실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6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36년 전입니다. 미국에 스키를 타러 가셨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스키를 타기에는 적절치 않은 기상 여건이어서 근처에 MTB 산악자전거죠. MTB 산악자전거 가게에 들리실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스키도 하강하면서 그 속도를 즐기듯이 MTB 산악자전거도 오르막 내리막에서 특히 내리막에서 하강하면서 속도감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MTB 자전거를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국내로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행기에다 실어야 되는데 비행기에 그대로 자전거를 실을 수는 없어서 다 부품 하나하나를 해체를 해서 트렁크에다가 다 담아서 비행기에다 싣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분해하게 되면 다시 조립하기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조립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품의 위치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 두셨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해체를 해서 트렁크에 담아서 비행기에다 싣고 한국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MTB 산악자전거를 타기를 시작을 해서 산악자전거를 즐기셨는데요. 그게 1986년 무렵이고 그 80년대 말에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국도를 타고 무려 220km를 13시간 동안 자전거로 주파를 하셨을 정도로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속초까지 220km인데요. 이제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220km 구간을 국도의 갓길을 타고 달리셨을 것 같은데요. 미시령 정상에 서울에서 출발한 지 13시간 만에 미시령 정상에 우뚝 서셨답니다. 지금이야 이제 미시령 터널이 뚫려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시령 터널도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미시령 곡에 구불구불한 오르막 도로를 오르셔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한 지 13시간 만에 미시령 정상에 옷도 섰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서울에서 속초까지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게 꿈이지만 요즘은 차량 이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국도의 갓길로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 사고 위험이 있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세환 님께서는 80년대 말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죠. 그때 차량이 별로 통행하지 않았던 시절일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속초까지 220km를 13시간 동안 자전거로 MTB 자전거, 산악 자전거로 주파하실 정도로 굉장히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이면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입니다. 그때는 국립공원 1호,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고 가장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1호이자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입니다. 세계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인데요. 지리산은 광활한 면적에 걸쳐 있다 보니까 대피소도 많습니다. 정상인 천왕봉 해발 1916m 그것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대피소를 말씀드리면 1700고지의 장터목 대피소, 1500고지의 세석 대피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벽소령 대피소, 연하천 대피소, 노고단 대피소, 이런 식으로 지리산의 주능선을 따라 대피소도 많은데요. 물론 주능선 말고도 대피소가 또 있긴 합니다. 여하튼 지리산의 주능선의 중간에 있는 벽소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소령 대피소가 위치한 지리산의 벽소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요. 그곳에도 MTB 산악 자전거로 오르실 정도로 자전거 사랑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국립공원에 자전거 통행이 제한이 되는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년쯤 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를 비추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년쯤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지리산 벽소령을 자전거로 오르실 정도로 자전거 사랑이 대단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벽소령 하면 생각납니다. 지금부터 2년 4개월 전 2020년 6월 달에 지리산에 올랐는데요. 벽소령 밑에 경남 함양군의 음정마을이 있습니다. 음정마을에서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서 벽소령 휴게소, 벽소령 대피소죠. 자, 여기서 약간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6월에 지리산 경남 함양군 음정마을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차박을 했습니다. 차에서 자는 걸 차박이라고 하는데요. 차박을 하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새벽 4시 반에 음정마을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벽소령 대피소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가수 김세환 님께서 자전거, MTB 산악용 자전거로 벽소령을 오르셨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곳을 제가 지금부터 2년 4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자동차 차박을 한 상태에서 새벽 4시 반에
음정마을을 출발해서 벽소령 대피소를 거쳐서 지리산 주능선을 타고 세석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 제석봉, 드디어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6m,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자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지리산 천왕봉에 비바람과 강풍을 뚫고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섰습니다. 그날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 가지고 도저히 제가 지금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지리산 천왕봉이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보니까 주변에 비바람을 막아줄 지형 지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셀카봉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셀카봉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셀카봉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의 강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통과하고 또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저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찍힌 영상이 좌우가 반대로 찍히죠. 그러한 영상 촬영을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영상 촬영을 셀카로 했었는데, 셀카봉 없이 촬영해서 스마트폰을 직접 양손으로 잡고 하는 바람에 좌우의 상이 반대로 찍히는 그러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것도 서서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누워서 바위에다가 몸을 기대고 거의 누워서 셀카봉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비바람 속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2년 4개월 전인 2020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지리산 주능선의 중간 지점인 음정마을에서 벽소령 거쳐서 세석 거쳐서 장터목 거쳐서 천왕봉까지 왕복 36km를 15시간 동안 비바람을 벗삼아서 산행을 했는데요,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36km를 폭우를 벗삼아서 산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벽소령 대피소와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하튼 가수 김세환님께서는 지리산 벽소령까지 MTB 자전거를 타실 정도로 굉장한 자전거 마니아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12년 무렵이죠. 2012년 무렵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김세환 님께서는 자전거를 이제 사이클로 또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사이클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10년 전에 개통이 되면서 자전거길이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자전거길을 통해서 저기 남한강 거쳐서 태백산맥 이화령 넘어서 부산의 낙동강 하구뚝 을숙도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뻗어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길에서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사이클을 이제 타기 시작하셨답니다. MTB를 타시던 시절에는 시속 25km의 속도로 달리셨는데, 사이클을 타시면서는 시속 30km의 속도로 속도감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김세환님께서는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조영남님, 그 다음에 김현철님, 또 개그맨 박명수님, 이런 분들께도 자전거를 홍보하실 정도로 자전거 전도사라고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풍납도성 나들목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전거를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15년쯤 전에 2007년도에는 김세환의 행복한 자전거 타기,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김세환의 행복한 자전거 타기라는 제목의 자전거에 관한 에세이를 출판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전거 마니아이신 것 같고요. 자, 흥남도성 나들목을 빨리 주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인데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이처럼 꽤 많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년 반 전 2020년 1월에 인문학서적 첫 번째 출판작인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마라톤,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여행도 좋아하지만 자전거 타기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한번 타면 북한강 자전거길, 잠실에서 출발해서 팔당대교 지나서 북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경기도 가평, 춘천, 의암호를 돌아서 춘천역까지, 잠실에서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16시간 정도 자전거 타기를 한 8년 전에 했고, 또 4년 전에도 동일한 코스를 했었고요. 또 남한강 자전거길은 잠실에서 북한강 철교를 지나 경기도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 그다음 원주하고 여주가 만나는 지점에 섬강교가 있습니다. 섬강이라는 강 위에 섬강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섬강교까지, 여주에서 원주 쪽으로 섬강교를 건너면 원주시 불원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잠실에서 거기까지 왕복 210km를 한 15시간 정도 자전거 탄 게 8년 전이고요. 또 4년 전에는 그곳 섬강교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가 있습니다. 남한강 대교는 강원도 원주와 충북 충주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남한강 대교인데요. 그곳까지, 잠실에서 그곳 남한강 대교까지 왕복 230km를 또 16시간 정도 자전거 탄 게 4년 전입니다. 그 정도로 장거리 라이딩을 굉장히 즐겼는데요. 요즘도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장거리 라이딩을 좋아하는데, 가수 김세환 님께서도 연세가 한국 나이로 75세이심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라톤도 해보고 자전거 타기도 해보고 다양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라톤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량을 비교를 해보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마라톤에 비해서 자전거 타기는 운동량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즉 마라톤은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극한의 스포츠다 보니까 같은 시간 달리기를 한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거하고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두 스포츠를 비교해 보면 자전거 타기는 마라톤 하기의 운동량의 한 4분의 1, 즉 25%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은 남녀노소 쉽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릎 관절이 받쳐주지 않아서 달리기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지금 제가 헬멧을 착용했듯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 났던 사례들을 많이 제가 접했고, 또 제 스스로도 자전거를 급브레이크, 횡단보도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전거가
꼬꾸라졌는데 그때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가 될 뻔했던 그런 사고 사례도 있기 때문에 헬멧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세환님께서 그 책에서 2007년도 즉 15년 전 2007년도에 출판했던 김세환의 행복한 자전거 타기라는 에세이에서 강조했던 게 두 가지라고 하십니다. 첫째가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부상 없이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고, 자전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자전거를 타는 그 사람이다 라는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정말 가장 잘 탄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고, 자전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자전거 안장에 타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라는 멋진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300m 지점에 천호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헬멧을 쓰시고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돌발 상황이.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헬멧을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나무인 것 같아요. 플라타나스 나무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단풍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단풍의 절정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한강 자전거길이나 다른 자전거길을 한번 달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150m 지점에 천호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